네, 안녕하세요, 리모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초창기 제가 개조를 했던 기기이기도 한데요, 닌텐도 64를 휴대용 기기가 아닌 거치형으로 좀 작은 형태의 모습으로 한번 개조를 해볼까 합니다. 얼마 전에 이렇게 소형 브라운관 트래비로 구할 수 있게 되어서 이 녀석을 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개조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본체를 꺼냈는데 제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은 이제 어떤 순서가 올지 예상을 하시는 분도 있을 건데요. 네, 그 예상에 맞도록 본체를 분해를 한 뒤에 이 내부에 들어가 있는 보드를 잘라 보려고 합니다. 우선 사용하려고 하는 화면 자체는 6인치의 작은 브라운관 화면이 되겠는데, 그 6인치 화면의 경우에는 닌텐도 64 본체보다 조금 더 작은 크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에 맞도록 작은 크기의 그런 이점을 살리기 위해서 보드를 잘라내도록 하겠습니다. 개조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본체가 분해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전에 제작을 했던 휴대용 닌텐도 64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보드 크기 자체는 약 이 정도 크기로 커팅이 가능하게 되겠고요. 우측에 있는 이런 부분들은 다 날아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콘덴서들이라든지 불필요한 부품들은 제거를 하도록 하겠고요. 각종 커넥터들도 제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제 추가된 이 보드를 활용을 해서 이쪽 칩이 달려있는 이 부분도 잘라내게 되겠는데요. 기존의 칩들이 손상되지 않도록 제거를 한 뒤에 이 작은 보드로 이식을 시켜서 개조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닌텐도 64 본체 커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조금 과장되게 말하자면 손바닥만한 크기로 이렇게 줄어들게 되었는데요. 이제부터는 가장 힘든 시간이 될 것 같은데, 바로 이 슬롯 부분에 많은 핀에 납땜을 해서 연결해주는 부분과, 그리고 별도의 우측 하단 부분에 있던 칩들이 있죠. 이 부분들이 이식한 부분을 배선을 통해서 이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커팅과 이렇게 배선이 완료가 된 상태가 되겠는데요.
이제는 이제 전원을 넣어줘야 됩니다. 전원은 현재 두 가지 종류의 전원이 들어가게 되는데 5V와 3V 전원이 입력이 되겠습니다. 현재 5V 라인은 이 부분이 되겠는데 5V가 사용되는 부분은 비디오 출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비디오 인코더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의 5V 입력을 하지 않아도 동작이 가능합니다. 또 하나의 전압은 3.3V가 되겠는데요. 이 3.3V가 여러 군데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연결이 되었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이라든지 이렇게 연결이 되었는지, 그리고 하단 부분이 콘덴서 부분, 그리고 마지막에 여기 IC 부분이 이렇게 연결이 되었는지 확인해야 되는데, 서로 연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배선을 해 주셔야지 동작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연결이 된 거 확인이 되었으니 별도의 레귤레이터를 준비를 해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닌텐도 64에는 슈퍼마리오 64 팩을 꼽은 상태고요. 이미 TV로 다이렉트로 연결이 된 상태입니다. 항상 좀 긴장되는 순간인데요. 이 작은 보드가 동작하지 않는 경우도 많았기 때문에 제대로 동작을 할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을 넣어보도록 하죠. 다행입니다. 일단 마리오 64가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네요. 조작을 하는 것도 일단 문제없이 조작을 하는 것 같은데 화면이 살짝 이렇게 떨리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생각보다 좀 밝게 표시가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현재 닌텐도 64의 하단 부분에 컴포지트 부분에 필터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이 부분들이 잘려 나갔기 때문에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 개조가 완료될 쯤에는 컴포지트 쪽에 필터를 추가한 상태에서 조금 더 깔끔한 화면이 보일 수 있도록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닌텐도 64 본체는 개조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TV가 되겠는데요. 이 TV에 사용된 케이스 그대로 사용하기보다는 저만의 일체형 닌텐도 64 TV를 만들기 위해서 새롭게 디자인을 해볼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이 TV를 뜯어서 내용물들을 확인한 뒤에 새롭게 설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해가 된 미니 브라운관 TV가 되겠습니다. 브라운관 TV 이 CRT 부분 자체는 크기가 그렇게 큰 것 같지가 않은데 하단 부분에 있는 이 보드 자체는 크기가 좀 큰 편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서 이제 제작이 되는 TV 자체는 크기가 그렇게 작아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상단 부분에는 어느 정도 여유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는 닌텐도 64 본체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한번 이제 설계를 진행을 해서 케이스도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D 프린터 출력은 완료가 되었고 도색까지 마무리가 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제작한 제작품들 중에서 가장 많은 파츠 그리고 가장 큰 크기의 출력물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조립을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 합니다. 그리고 브라운 같은 경우에는 자석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런 방자형 스피커를 준비해 주었습니다. 본체 쪽에 납땜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테스트할 때는 1피 쪽만 연결했는데 나머지 이제 실제로 구동이 될 때는 4피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모두 연결이 될 테고요. 그리고 확장 메모리 부분도 아무래도 높이가 높기 때문에 조금 더 높이를 낮추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보드를 커팅한 뒤에 꺾어주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납땜을 하도록 하죠.
전면부 패널 쪽도 조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이 닌텐도 64 순정 컨트롤러 포트를 사용하실 분들은 주의하실 점이 아래쪽과 위쪽이 이렇게 평행하게 그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 약간 대각선으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포트를 사용하는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렇게 기울어지게끔 디자인을 하셔야지 딱 맞게 들어갈 수 있으니 주의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설계된 전면 패널에 이렇게 삽입을 하게 되면 하단부에서 봤을 때에도 깔끔하게 기울여진 면에 맞게끔 피트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드디어 개조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개조를 하기 전에 제가 구매를 했던 브라운관 TV의 모습이 되겠는데요. 자, 이 작은 브라운관 TV가 어떤 모습으로 변경이 되었을까요? 한번 볼까요? 짜잔! 네, 보치더락의 보치의 머리 색깔과 동일한 핑크 컬러의 일체형 닌텐도 64가 되겠습니다. 귀엽게 생겼죠? 외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일체형 기기에는 제가 이름을 붙여주게 되었습니다. 마이 리틀 닌텐도라는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게 되었고요. 일단 이거는 슬롯 커버가 되도록 하겠고요. 슬롯을 가려주기 위해서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면부에는 이렇게 슬롯이 있고요. 후면 쪽에는 일단 불안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열기가 많이 발생을 하겠죠. 그리고 닌텐도 64 본체에도 열기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큰 이렇게 열기 배출구를 만들어 주게 되었습니다. 상단에서 보게 되면 이 구멍 사이로 닌텐도 64 본체가 보이게 됩니다. 고급 스포츠카 같은 경우에는 엔진룸이 내부에 엔진이 보이게 되는 그런 형식이 있는데요. 저도 이렇게 닌텐도 64를 한번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전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디자인 컨셉은 빈티지 TV 느낌이 나도록 이렇게 설계를 해봤고요. 색깔을 조금 더 밝게 이렇게 핑크색과 흰색을 주게 되면서 너무 올드하지 않게 깔끔하게 보일 수 있도록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화면을 보게 되면 브라운관 TV 6인치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 아래쪽이 조그맣게 검은색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OLED 액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닌텐도 64의 기본이 되는 4개의 컨트롤러를 꼽을 수 있는 포트를 이렇게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 컨트롤 포트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둘지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일단 닌텐도의 기본적으로서 이제 상징적인 디자인이기 때문에 전면에 이렇게 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게 했습니다. 물론 이제 혼자서 항상 게임을 하기 때문에 4P까지는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닌텐도 64이기 때문에 이렇게 4개를 꼽을 수 있도록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측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을 보게 되면 살짝 이렇게 경사져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게 되는데요. 내부에 들어가 있는 브라운관을 위쪽으로 조금 경사지게 이렇게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화면을 좀 더 보기 쉽게 하기 위한 그런 점도 있겠지만 상단면에 있는 이 슬롯을 꼽을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자, 그리고 왼쪽에는 이렇게 스피커 구멍이 있고 반대편에도 스피커가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모노 사운드와는 조금 다르게 스테레오 사운드를 들을 수 있도록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의 포인트가 있죠. 자, 이 부분. 컨트롤 패널이 되겠습니다. 자, 우측에 이 컨트롤 패널은 닌텐도 64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모두 다 즐겁게 게임을 하셨을 거라 생각이 드는 마리오 카트를 기본적으로 해서 디자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각각의 아이템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 아이템들은 내부에 포함되어 있는 브라운관 TV를 컨트롤하기 위한 버튼이 되겠는데요. 자, 이런 식으로 누를 수 있게 제작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측에 있는 마리오 같은 경우에는 닌텐도 64를 조정을 하기 위한 버튼이 되겠는데요. 자, 이 왼쪽에 있는 바퀴를 누르게 되면 전원이 켜지고 꺼지는 형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측의 큰 바퀴는 이렇게 잡고 돌릴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바로 볼륨 조절을 위한 그런 버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면부는 특별한 부분 없고 이렇게 전원 어댑터를 꼽을 수 있는 단자가 있고 열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열기를 배출할 수 있는 구멍을 많이 뚫어주게 되었습니다. 또한 레트로 TV 느낌이 날 수 있도록 백 패널 같은 경우에는 검은색으로 이렇게 칠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전체적인 디자인 한번 보았으니 실제로 한번 게임도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원 어댑터가 연결된 상태에서 이 물음표 마크를 누르게 되면 TV 전원이 켜지게 되겠습니다. 눌러볼까요? 시간이 살짝 걸리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TV가 켜진다는 걸 확인이 되고요. 그리고 이 별표를 누르게 되면 외부 입력으로 변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게임으로 이렇게 변경이 되었죠. 이 상태에서 바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전원이 켜지게 됩니다. It's me, Mario. 볼륨 조절도 한번 해볼까요? 잘 되죠? 제가 외형 설명을 할 때 전면에 있는 OLED를 설명한 적이 있는데요. 이 OLED 같은 경우에는 닌텐도 64 본체가 전원이 들어오게 되면 같이 동작을 하게 됩니다. 자, 전원을 켜게 되면 이런 식으로 It's me, Mario. OLED가 표시가 되는데요. 닌텐도 64 로고라든지 그리고 이 게임기의 이름인 마이 리틀 닌텐도라는 이름이 표시가 될 수 있도록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닌텐도 64의 대표적인 게임 로고들도 몇 개 넣어보도록 해서 게임을 즐기는데 작은 재미가 있는 부분도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컨트롤 패널 중에 TV 전원 그리고 외부 입력이 있었는데 마지막 하나인 버섯은 바로 어떤 버튼일까요? 바로 닌텐도 64의 리셋 버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닌텐도 64가 켜져 있을 때 버섯 버튼을 누르게 되면 리셋이 동작하게 됩니다. It's me, Mario. 자, 내장되어 있는 닌텐도 64에는 일반 터미네이터 팩이 아니라 확장 메모리를 달아주었기 때문에 확장 메모리가 필수인 뮤즈라의 가면 같은 게임들도 문제없이 구동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구동이 되겠죠. 자, 간단하게 게임 몇 가지를 플레이해 보도록 하죠. 자, 저처럼 미니 브라운관 TV를 구매하신 뒤에 어떻게 활용할까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일체형 닌텐도 64를 제작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정보를 모으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재밌는 개조가 있다면 소개를 시켜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고요. 시청 감사합니다.